자, 함께 쉬고 집중해서 합시다. 제가요 한 어쩌다가 본의 아니게 한 3일 동안 계속 버거킹 햄버거 먹었거든요. 이글리글 죽겠네. 역시 나도 한국인이다. 그래서 외국 나와서도 막 음식 가리고 이런 것도 거의 없는데 근데 지금 햄버거만 3일을 먹죠. 자, 12번 보세요. 문제 12번. 자, 제 신문은 이렇습니다. 역함수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 그리고 다는 뭐예요? 다 fx가 다 친구간의 연속이고 구간 양끝값이 서로 같지 않을 때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FC equal K이게 하는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은 하나 존재한다. 알겠죠? 사이값 정리에서 사이값 정리. 됐죠? 사이값 정리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주어진 구간 내에 방정식의 답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알았죠? 자, 3차 함수가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고요. 그 다음에 f의 1값 f' 1값은 0이라고 합니다. 7-1번 fx 뭐라고 하네요. 1번 x1보다 x2가 크면요 증가한다고 해요. 자, 이 말은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죠. 모든 구간 x에 대해서 f'x가 항상 뭐라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죠? 에? 맞지? 그지? 이때 2번 fx와 f 인버스 x 원함수와 역함수 사이에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두 개라고 합니다. 자, 식을 한번 그려보시죠. 이 조건은 공통된 조건입니다.
다 풀었어? 어? 이거 좀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계산이 돼. 응? 왜 하고? 계산이 잘 안 돼? 응? 왜? 뭐가 잘 안 돼? 이거 전개를 왜 하니? 응? 관계 하나 더 찾아야죠. 함수값 같다. 그 다음에 기울기 1이다. 접점에서 초점이 어딘지 모르잖아. 어? y x하고 접점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 접점의 x 성분을 t라고 두면 접점의 y 성분은 t이면서 동시에 a-t, a 곱하기 t-1의 그 ft가 똑같은 값이 되겠죠. 자, 보세요. 못 풀었어? 응? 무슨 뜻인지 알겠냐? 어? 자, 문제의 의도는 알겠죠? 문제의 의도는 이겁니다. 뭐냐면, 일단, 요게 원함수와 역함수와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려고 하는데 증가하는 형태예요. 증가하는 형태에서 두 개가 될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y equal x하고 교점이 다죠. 그지? 원함수하고 교점이 다고요. 그때 y equal x하고 교점이 또 먼저 요거부터 확인합시다. 요거부터. 얘는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제곱차함 개수 모르니까 A가 주시고, 그죠? 당연히 A는 양수로 돼 있어요. 증가하니까 일단 제곱차함 개수 양수로 주시고, 이것 때문에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인수를 x-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네? x-알파라고 해봐요. 이랬을 때
자, 얘를 미분했으면 미분하면 미분한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풀어도 되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보세요. 얘는 이걸 미분을 한 다음에 x-를 묶어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3도 묶어주면 근이요 1과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일단 두 개가 나오는데 만약에 얘가 1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모든 x 구역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알겠지? 예. 왜냐하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버리면 이런 상황이 될 텐데 1이고 3분의 2알파 플러스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뿔만 되니까 이런 구역이 생겨버리죠.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반드시 1이 돼야 된다. 그렇죠? 얘가 1이니까 알파가 얼마? 1입니다. 알파가 1. 중근간다는 쉽게 말해서 중근간다니까 알파가 1이에요. 따라서 f'x는 이게 되고요. fx는 이게 됩니다. fx는 이게 됩니다. 알겠죠? 이 이유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그렇지 이러지 말고 알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따라서 얘가 3차식이 나오는데 이런 3차식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다시 누구하고의 관계에서 F 인버스하고의 관계에서 식은 개수가 두 개라는 얘기는 얘하고 얘 대신에 증가하는 형태니까요. 자, 잘 들어요. 증가하는 함수는 역함수와 교점이 생긴다면 반드시 y x 위에서만 생깁니다. 없을 수도 있긴 해요. 가령 이렇게 지수함수하고 부호함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면 반드시 y x 위에서만 생깁니다. 알았죠? 증가할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면 하나를 접점으로 하고 나머지 하나는 외근을 하겠죠. 그때 접점의 좌표를 이 접하는 점의 좌표를 y x하고 접하는 좌표를 뭐라고 두자? t, x 성분을 t라고 둔다면 y 성분은 결국 뭐겠어요? t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fx 이퀄 x의 근이기도 하죠. 의 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ft는 t가 되겠죠. 요 조건 하나와 또 하나 더 얘의 미분계수와 얘의 미분계수가 같아지니까 f' t 이퀄 1이다.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면 됩니다. 알겠죠? 한번 해봅시다. 자, ft 이퀄 t다 라는 조건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까 a의 t-1 세제곱은 t다. 이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f't 이퀄 1이다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따라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돼요. 연립을 해요. 연립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a 곱하기 t-1의 제곱을 넘겨서 3분의 1로 만들어주고요.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t 3분의 1 곱하기 t-1이 오른쪽에 t가 되겠죠? 따라서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이해됐죠? 자,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는 아까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다시 이 식에다 다시 대입을 해주면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a는 27분의 4가 나와요. 따라서 27분의 4에 x-1의 세제곱이 답입니다. 알겠죠? 알겠지? A가 뭐야? 어? 27분의 4. 이해됐죠? 정리하세요. 좀 뭔가 뻔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그죠? 저거 FX 그걸 푸는 것 같아. 어? 1대1 대응으로 저렇게 쓰는 1대1 대응이어서 3중근을 가져야 된다. 라고 쓰면 돼.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이 아닌 또 다른 근을 가진다면 또 다른 근을 가진다면 반드시 어떤 구역이 생기고 감소하는 구역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되겠는데요.
굳이 실물로 안 써도 되나요?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저 X-1에서 중분을 받는다, X-1에서 중분을 받는다는 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아 이거요. 네. 이거 안 해도 돼. f 프라임 1이 이퀄 0이면 다항함수에서요. 지금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에서 f 프라임 1이 0이라면 적어도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모든 책에서 다 설명하지 않고 쓰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알았죠?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럼 자, 그 다음 문제가 더 재밌습니다. 예, 12-2번이요. 12-2번. 다음 부분을 만족시키는 fx를 구하라고 해요. 근데 12-2번도요. 저 위에 공통 조건입니다. f의 1값이랑 f 프라임 1값이 0이라는 거 공통 조건이에요. 공통 조건. 알았죠? 그래서 원함수 역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적어도 3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짐을 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자, 1번. 그런데 조건은 이래요.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 감소함수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3개 이상 가지려면 감소함수가 되어야. 물론 이제 증가하는 형태에서도 막 꾸불꾸불하면 가능하긴 한데. 변곡점이 여러 개가 있지 않죠. 3차 함수는 변곡점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변곡점 하나밖에 없는 곡선이라면 증가하는 형태에서는 교점 3개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감소하는 형태에서 교점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감소하는 형태에서 교점 3개가 나오는 상황은 언제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벌어지죠. y = x 위에서 당연히 봐봐요. 감소하는 함수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가 있고요. 이 감소하는 함수의 역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린다. 붙여봐요.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y = x 위에서도 교점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건 반드시 생겨요. fx가 어떻게 잡는 거예요? 네? fx가 제가 그림을 이따구로 그려서 그렇죠. 네. 좀 꺾어서 그려서 그렇죠.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 아니어도 어쨌든 연속의 함수로 이렇게 꺾어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f고 이게 f 인버스 x고 이게 f 인버스 x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 감소하는 형태에서는 원함수, 역함수 교점이 생긴다고 치면요. 반드시 y = x 위에서 꼭 생깁니다. 꼭 하나는 적어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지점은 y = x 위가 아닌 지점에서 교점이 생깁니다. 알았죠? 생길 수 있다. 안 생길 수도 있고요. 안 생길 수도 있고. x 위에서 안 생길 수도 있죠. 어떻게 안 되죠? 감소하는 형태인데 구역이 한정되어 있으면 가능해요. 구역이 한정되지 않고 y = x 위에서 교점이 안 생길 수 있다. 감소하는 형태인데 y = x를 안 지날 수 있어요. 감소하는 함수가 y = x를 안 지날 수 있다. 지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안 지날 수 있나요? 구역이 한정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 지날 수 없잖아요. 네. y = x 길이가 1이고요. 감소하는 함수는 이렇게 될 거니까 어쨌든 한 번은 지날 것 같은데. 그래요? 감소한다면. 됐죠? 이 y = x에 대해서는 생기고요. 나머지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이 두 개는 어떻게 된다고요? y = x 대칭인 상태에서 생깁니다. 아시죠? 네. 자,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기준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생각보다 뭔가 껄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얘도 선충분해야 되는 응? 얘도 선충분해. 맞아 맞아. 근데 마이너스 요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X.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표현이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 이해도 잘 안 되고. 일단 아까 공통조건은 똑같다고 했어요. f의 1값은 0이고요. f 프라임 1값도 0입니다. 이 공통조건이에요. 그리고 모두 공통 1대1 대응이라는 것도 공통조건입니다. 알았죠? 1대1 대응은. 그러니까 계속 감소만 한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요 세 조건을 만족한다면 형식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제곱차항 계수를 b라고 본다면 x-1에서 제곱 이렇게 단 b가 음수인 차이 전반이 되죠. 이렇게 일단 fx는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건 알겠죠? 여기까지는 이거 이해돼요? 이거 돼?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예쁘게 잘 그려보세요. 왜? 그린 것보다 식이 어려워. 오히려 식이 낫죠. 맞습니다. 식이 더 나아요.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 식 구하는 게 어려워. 식 구하는 게 어렵다고? 2, 3, 4, 5, 6. 응? 선생님 여기 어? 여기서 역함수 미분 써도 돼요. 당연히 써도 돼요. 당연히 써도 돼요. B가 마이너스 27분의 16 맞았어? 설명을 누가 써야지. 값을 얘는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직관적인 설명 정도는 가능하긴 한데 역함수 정확하게 역함수 미분을 써주는 게 훨씬 더 좋긴 하죠. 자 보세요. 지금 다 풀었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줄게 그러면. 아니 기다려도 해결이 안 될 것 같긴 해. 그럼 뭐요? 잠시만. 어쩌라는 거요? 이거 얘가 뭘 구하라는 건지 근데 만약에 직접 근데 역함수 미분 해가지고 얘네가 세개 서로 그거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네. 어떻게 보여주는 거? 잘. 심한 부하고 심한 가지는 않고. 그러네. 그러네. 근데 만약에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fx를 구하면 감점 아니에요? 감점이라기보다는 빠진 식이 있으면 제 걔네들이
원했던 식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점수를 덜 주겠죠. 이런 거 저하고 푸는 거거든요. 네? 이거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만 푸는 건 아닌 거예요. 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통 다 풀어야 되고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어허. 아니 풀 수 있는 사람 중에 네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 왜 맞긴 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안 틀리는 걸 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좋지. 지금 역함수식 구해야 되는 거 진짜 아니죠? 응? 이 역함수식 구하는 거는 진짜 아니죠? 아 뭐야? 역함수는 못 구하지. 3차식이에요. 근데 3차식 역함수를 어떻게 구합니까? 3차 방식 그런 공식을 너희들이 모르는데 3차 방식 그런 공식이 있긴 해요. 그게 일단 근을 가지는 조건부터 2차, 3차 정사각 행렬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크레모 공식이나 뭐 이런 거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너 모르잖아. 모르겠어요. 자 보시죠. 여기 보세요. 일단 fx 자체는요 식이 이렇게 되는 건 아시겠죠? 그렇지? 되고요. 여기 1입니다. 근데 y = x의 요점에서 fx와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건데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요점의 좌표를 요점의 x 좌표, 요점의 x 성분을 t라고 한다면 여기를 t, 뭐가 되겠어요? t이면서 동시에 t가 ft이면서 동시에 f 인버스 t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 또 여기에서 생각해보세요. 먼저 그러면 요쪽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 y = fx 기준으로 y = fx에서 그 t, t에서 그 접기는 뭐가 되죠? 방금 f't가 되겠죠? 맞지?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이거는 이제 그 미적분에서 나오는 역함수의 미분을 써도 되고요.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 y = x 대칭이 접선의 기울기 길이는 서로 어떤 관계, 역수관계에 있다는 것도 활용을 해야 되고요. 알았죠? 네. 그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정확하게 미분계수식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f 인버스 프라임 t는요. 이게 뭐예요? f 프라임 f 인버스 t 분의 1이죠. 너희들 알고 있는 미적분 공식이잖아. 이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게 결국 다시 뭐예요? t니까 f 프라임 t 분의 1이 되겠죠? 요 과정 생략하고 이렇게 바로 보시고 이거는 직관적으로 y = x 대칭이라면 그죠? y = x 대칭이라면 역수관계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알았지?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같다라. 그래서 f 프라임 t 이퀄 f 프라임 t 분의 1이 되어서 요 f 프라임 t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뿔마이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지? 자, 이 조건이 그래서 f t는요 3b에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ft는 t에서 요 조건에서
지금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이 조건에서는 뭐를 얻을 수 있냐? b t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퀄 t. 요것도 연립합니다. 연립. 그리고 앞에 문제하고 이렇게 싸죠. b가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이 친구가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t 마이너스 2 이퀄 t가 되어서 마이너스 t 아니 이쪽으로 그냥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t 이렇게 곱하고요 둘러 넘어오면 4분의 1 되나요? 됐죠? t가 4분의 1 되고요 t가 4분의 1일 때 b는요 여기서 4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27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50뭐야? 약분이 안 되나? 너무 정답 거 있나? 계산? b가 이건가요? 마이너스 3분의 1 한번 더 하신 거 아니에요? 응?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마이너스 3분의 1 아, 더 하신 거. 네. 요거를 제가 잘못 썼네요. 맞나? 요거잖아요. 그래서 B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 맞잖아. 그 밑에서 어, b 하나만 만들 때 마이너스 3분의 1 한번 더 했어요. 여기에 그러면 4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맞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게 16분의 9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27분의 16이 나오고요. 자, 이거 다음으로 우리가 뭘 밝혀야 돼요? 일단 식을 만들었죠. fx는 마이너스 27분의 16에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시문 보세요. 제시문에서 뭘 활용해야겠다? 제시문에서 뭘 활용해야겠다? 사이값 정리를 활용을 해야겠죠. 우리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야 됩니까? 어떤 방정식이에요? 누구하고의 교점이다. 교점에 관한 얘기다. F와 F이 벌써 교점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제는 Y고 X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교점이 생긴다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는 저쪽에서 대칭성이 있으니까요. 얘가 여기가 1이고요. 너희들 요 지점에서 지금 의문점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서 공통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봐봐요. 좀 크게 그리면 하나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다가 미분기에서 0을 했다가 이쪽에서는 거의 붙다시피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 반대되는 친구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때 이 지점이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전에 이걸 설명하는데 되게 학생들이 이해 못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림 잘 그려야 돼. 그림 좀 잘 그리면 뭔가 확실히 보입니다. 알겠죠? 모르겠어. 아이, 이게 F 인버스 X. 하얀 게 F, X. 너무하네. 자, 이렇게 예쁘게 그렸는데. 자, 그래서
지금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개는 y 플러스 x 대칭인 것도 알겠고요. 맞죠? 알겠죠? 알겠는데 요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방정식을 먼저 세워야 돼요. 방정식. 예? 방정식. 이 다음부터는 사실은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자, 방정식은 이겁니다. y 플러스 x가 더 이상 생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거는 순수하게 요 두 개가 저쪽 양쪽에서 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방정식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요. fx 마이너스 f 플러스 x 이퀄 0 이퀄 0의 형태로 두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알았죠? 어떤 방정식에 답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얘를 이퀄 0의 형태로 두고 얘를 사이값으로 보시는 게 가장 편해요. 구간의 양끝값, 구간의 양끝값의 함수값이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를 확인하는 게 좋거든요. 알겠죠? 자, 이때 요 차 함수 있죠? 차 함수의 이름을 gx라고 이름 붙여주시면 더 편하고요. 됐지?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사실은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구간을 정하는 게 문제죠. 구간을 정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답답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구간을 정하되 지금 그림을 최대한 잘 그렸다고 쳐봐요. 자, 왜 최대한 잘 그렸다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 보세요. 아까 이거 여기에서 이때 어떠시면 돼요? 0 대입하면 얼마예요? 27분의 16이 1보다 작거든요. 그럼 저 그림 잘 그렸죠? 응? 봐요. 역함수에는 0,1을 지나거든요. 원함수는 0,27분의 16을 지나거든요. 아래쪽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렸다면 나중에 여기서 요쯤에서 만날 거다라는 예상이 들죠. 알겠지? 그래서 구간의 오른쪽 끝은 얼마나 잡아주면 될까요? 요 방정식의 답이 있음을 해야 되는데 결국 구간은 우리가 임의로 정해야 된단 말이야. 임의로. 알겠죠? 구간 양끝을 정해야 된다고. 정한다고 치면 구간 오른쪽 끝은 누구 잡아주면 되겠어요? 0 잡아주면 되겠죠? 확실하게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0을 잡아줍니다. 구간 오른쪽 끝을 0으로 잡아요. 그 다음 구간 왼쪽 끝이 문제인데 얼마쯤 하면 확실하게 끝을 볼 수 있을까? 라는 걸 짐작하고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야. 알았죠? 차라리 객관식이었으면 구간이 다 문제에서 나왔겠지만 얼마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찍자. 이건 좀 찍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네? 자, 이걸 어떻게 찍느냐? 기항이면 계산하기 편한 지점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가봅시다. 자, 먼저요. 이만 0일 때 F0 값이 얼마예요? 27분의 16이었고요. 그 다음에 F 인버스 0은 얼마겠습니까? 자, F 인버스 0은요, 요 이렇게 해야 되죠. 얘를 만약에 어떤 값 K라고 한다면 F의 K 이퀄 0을 풀어야 되죠. 맞지? F 0 이퀄 K를 풀어야 되고요. 자, 이 값은 당연히 얼마겠습니까? 1이겠죠. 예, 얘가 아까 마이너스 27분의 16,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됐겠죠. 이거 세제곱. 이거니까 K는 1 되겠죠. 그치? 그러겠죠? 네. 원함수가 1,0을 지나기 때문에 이럴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요. 구간 오른쪽 끝값, 자, 사이값 정리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요 방정식에서 이퀄 0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식의 구간 오른쪽 끝값을 대입합니다. G빵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 F빵 마이너스 F 인버스 빵 계산을 합니다. 얘는 F빵은 27분의 16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1이죠. 따라서 얘는 음수예요. 됐죠? 음수예요. 그지? 됐죠? 그러면 자, 구간 왼쪽에 요 지점은 반대로 요 지점의 값을